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게스트 시티전의 공동 큐레이터를 맡고 있는 임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게스트 시티의 전시물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 주제는 패러럴 그라운즈 도시의 활력을 만드는 밀도와 공공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게스트 시티에서는 밀도와 공공성을 조율하는 많은 사례들을 다른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서 그 사례를 모으고자 했습니다. 스티븐 홀이 이미 1980년대에 지금의 하이라인인 그 버려진 철도의 주거 공간과 공공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한 바 있어요. 꽤 오래 전부터 도시의 다층적인 활용이나 버려진 공간들에 대해서 그걸 입체적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보여주고 있고, 대표작들에서도 여전히 지층에서 녹지를 어떻게 확보하면서 건물이 다층적으로 연결되는지 그런 실험들이 실제 프로젝트에 반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편에 보시면 이곳에 멜버른의 여러 사례들을 모은 작업인데요. 모나시 어반랩의 작업입니다. 그라운드 멜버른이라는 작업이고요. 지금 보시는 헤어조그 드메로는 세 개의 거대한 단면도를 전시장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방식의 건축 표현 방식인 단면도를 소개한 이유는 저 안에서 어떤 활동들이 벌어지고자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주차장 건물인데 주차장의 층고를 조금만 높임으로써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워크숍과 이벤트와 상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는 작품은 바젤시의 라인 강변의 이제 풍경과 라인강을 둘러싼 수변 공간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젤시에서 라인강은 생활과 굉장히 밀집한 곳이고요. 실제로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수영을 하면서 출근하고 퇴근할 정도로 잘 활용되고 있는 공간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역사적 배경과 실제로 여기 운영되는 여러 시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저희 베를린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베를린 도시 곳곳에 놓인 중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정의 도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중정이란 개념이 저희가 알고 있는 작은 마당보다 굉장히 스케일이 커서 한 블럭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들이 도시 곳곳에 있습니다. 베를린의 대표적인 4개의 중정을 선택을 해서 각 공간들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은 어떻게 이걸 리노베이션해서 활성화를 시켰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이 측면을 보시게 되면 그 역사적 배경을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안에서 벌어지는 영상들을 통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거대한 베를린의 지도 안에 4개의 중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니켄세케이의 프로젝트들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도쿄의 대표적인 2개의 재개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쿄역 야에스 출구 개발이고 하나는 미야시타 공원인데요. 둘 다 도시의 어떤 교통 중심의 도시에서 방치되어 있던 어떤 공간들을 좀 더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퍼블릭 스페이스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녹지를 더 만들고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서는 도미니크 페로의 프로젝트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열릴 파리 올림픽에 선수촌을 설계를 했습니다.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흥미로운 것은 센강에 이 선수촌이 지어지는데, 센강에 보통은 강변 풍경을 바라보기 위해서 강변을 따라서 건물이 보통 지어지는데, 도미니크 페로는 센강을 따라서 직각으로 마치 선박이 정박해 있는 듯한 6개의 블럭을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물길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바람길도 끌어들이면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설계를 통해서 선수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거울을 반사되는 형태를 통해서 물에 대한 은유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구조물은 존 린의 작업인데요. 중국에 있는 전통적인 지하 주거 형태가 있어요. 이 모형을 통해서 그 단면들이나 어떤 형태들을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전통 주거가 현대 인프라와 단절이 되면서 그 땅 위로는 아파트가 지어지고 땅 밑으로는 전통 주거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좀 더 단절된 상황인데요. 건축가는 이 전통적인 주거와 현대적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헤르조그 드메론에 2개의 단면도가 더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만한 것은 엘브 필하모니, 함부르크에 있는 엘브 필하모니인데, 사실 단면도를 보면 그 형태가 드러나진 않지만 그 내부 공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리고 지면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건물 위까지 공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단면도입니다. 와일드 마일이라는 프로젝트고요. SOM의 프로젝트입니다. 와일드 마일은 시카고가 강을 어떻게 복원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담고 있고요. 굉장히 오염으로 방치됐던 강 수변 공간을 좀 더 사람들이 친화적으로, 또 생물에게 친화적으로, 자연에 친화적으로 바꾼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을 조금 복원한다고 해서 굉장히 테크놀로지가 필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고 어떤 기본적인 모듈 시스템만을 가지고도 굉장히 친화적인, 환경 친화적인 장소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프로젝트고요. 결국 게스트시티는 우리의 도시 환경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공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이 작품들을 통해서 앞으로 서울이 좀 더 나은 도시 환경을 갖기 위해서 어떤 걸 좀 더 개선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